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에센셜 112제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71번 종신보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죠. 다음 중에서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네요. 1번, 종신보험은 계약 시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품이다. 자,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품은 정기보험이고요. 종신보험은 특징이 언제 어떤 경우라도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품입니다. 2번, 다양한 질병 발생 시, 일단 질병 발생하면 종신보험과는 실은 상관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사망보험입니다. 3번,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다.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다양한 특약을 부과해서 종합보장형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사망보험이지만 다양한 특약을 통해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보장형 보험 설계가 가능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피보험자 사망 시에 유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공궁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형 상품은 바로, 자, 사망이 중요한 키워드죠. 예.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그 유가족은 경제적 공궁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해결해주는 상품은 바로 종신보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은 특정 시점에서 생존 시, 자, 특정 시점에서 생존을 했으면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겠죠. 그죠? 그게 보장성이죠.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자, 생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아니죠. 사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72번 종신보험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피보험자 사망 시 유가족의 경제적 공궁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보장형 상품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죠? 2번, 다양한 특약 부과를 통해서 종합보장형 보험 설계 가능하죠. 3번,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또 이거 많이 나오네. 그죠? 예. 정기보험이 아니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 사망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건 정기보험에 대한 얘기죠. 4번, 계약자의 소득 수준,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상품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다. 저축성 아니죠. 예, 보장성 보험입니다. 두 번째,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사망보험으로, 맞네요. 특약을 추가하여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다 해야 되는데 제한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다양한 특약을 부과해서 종합보장형 설계가 가능한 상품이 종신보험입니다. 세 번째,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있다 그래야 되는데 없네요. 그래서 종신보험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73번 교육보험 보겠습니다. 자, 교육보험은 이 어린이 보험과 교육보험이 좀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어린이 보험과 교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어린이 보험은 교육보험의 성격이 가미된 상품도 있다. 이것 때문에 교육보험이 잘 안 팔린다. 이런 내용 기억나시죠? 2번, 교육보험은 생사혼합보험으로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다. 자, 이거 이제 두 개가 틀렸네요. 교육보험은 생존보험이죠. 생존보험. 그죠?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교육보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 설계할 수 없다. 당연하죠. 사망 안 됩니다. 예, 사망 보장은 없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4번, 교육보험은 부모 사망 시에는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이도 맞는 얘기네요. 그죠? 교육보험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 사망 시에도 생존 시에도 교육자금 지급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이 활성화되고 어린이 보험에서 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 출시되면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품은, 자, 제가 아까 어떤 상품에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그랬죠? 교육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 변액형도 출시가 되고 했지만 일단 판매량 자체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교육보험은 생존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교육보험은 저축성 생존보험이죠. 예, 저축성입니다. 그래서 생존 시에도 지급이 되고요. 사망 시에도 지급된다라고 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보험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 자, 질병에 대해서,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하는 상품은 교육보험이 아니라 어린이 보험을 의미를 합니다. 74번 교육보험 2. 다음에서 교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각종 질병 상해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은 교육보험은 저축성이라고 그랬죠. 어린이 보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부모 생존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생존이든 사망이든 다 지급한다 그랬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부모 사망 시 교육자금과 양육자금을 다 지급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4번 아동기 안전사고, 청소년기의 범죄로의 노출 위험 등 가입기간 동안 발생하기 쉬운 다양한 보장은 어린이 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간 함정 보겠습니다. 교육보험은 부모가 사망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계획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망을 해도 교육자금, 양육자금을 지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보험은 변액형 상품이 판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자주 언급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75번 보겠습니다. 예, 어린이 보험에 대한 내용이네요.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문제입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을 하네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존보험은 없다. 자, 이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생존보험 한번 보죠. 하나씩 따져보죠. 생존보험의 대표적인 거, 예, 연금보험 보겠습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사망을 하게 되면 제1보험기간이죠. 사망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 지급하죠. 그죠? 그래서 생존보험이라도 보험기간 중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당연히 있습니다. 1번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2번 교육보험은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 계약이 소멸되는 게 아니죠. 교육보험 사망을 해도 교육자금, 양육자금이 지급이 됩니다. 3번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최소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죠. 그죠? 1, 2, 3번은 다 틀린 지문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 설계를 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린이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많이 나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에서 만 15세 미만에 만약에 사망을 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거 별표 요것도 한 3개 정도 해야 됩니다. 요거 많이 나옵니다. 자, 기납입한 보험료 전액 책임 준비금을 비교를 해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고 계약은 소멸이 되게 됩니다. 일단 사망보장을 하는 급부 설계는 못해요. 근데 그런 전제를 놓고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부모의 생존 시 각종 학자금 등 교육자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질병, 상해 뭐 이런 거 보장을 하는 상품이지 교육자금이 지급되는 보험은 교육보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이 보험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망이 아니네요. 그죠? 사망은 무조건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망을 보장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76번 어린이 보험 2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린이 보험에서 만 15세 미만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거 별표 조금 전에 3개 한 거 기억나시죠? 자주 나옵니다. 자,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책임 준비금 중 큰 금액. 정답은 일단 1번이네요.
2번 어떻게 꼬아놨는지 한번 보죠.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 중 작은 금액. 일단 작은 금액 하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3번 사망보험금과 일단 사망을 보장을 급부 설계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망보험금과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원칙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맞네, 그죠? 예. 만 15세 미만 사망 시 기납입보험료를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와 뭐요?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을 하고 계약은 소멸이 됩니다. 두 번째, 어린이 보험은 각종 인성 프로그램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고요. 변액형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보험이 아니라 교육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77번 유니버설 보험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생명보험 상품 3개 있네요. 설명 3개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죠. 자 피보험자 사망 시에 유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공궁을 해결해 주는 상품은 종신보험이 되겠네요. 가하고 A가 맞네요. B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보험료 추가 납입, 중도 인출, 유니버시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다는 B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노후를 대비한 상품은 나 C가 되겠네요. 가 A, 나 C, 다 B 이렇게 연결이 돼야 예, 바르게 연결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 A인데 C라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예. 다는 B가 예, 요게 맞네요. 다하고 B가 연결이 됐네요. 그죠? 나는 C가 맞는 정답이고요. 다는 B가 맞는 정답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일반 계정에서 운용되는 유니버셜 보험은 기본 보험금의 확정 이율이 아니라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공시이율로 분리되어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78번 장애인 전용 보험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세액 공제와는 별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도로 받을 수 있죠.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장애인 전용 보험은 사업 비율과 이자율을 우대하죠. 그래서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심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자, 이 심사 과정을 생략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심사 과정 자체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유의해 두셔야 될 것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심사 과정은 똑같아, 동일하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장애인도 통상적인 보험 상품에 당연히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할 경우 처해지는 처벌은 예전에 이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뭐 크게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다까지는 맞는데 왜 할 수 없지만이죠. 할 수 없지만 보험금 감액은 할 수 있다. 둘 다 못하죠. 가입 거절도 못하고요.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감액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애인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자,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둘 다 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둘 다 해당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입 당시에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와는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이건 일반 보험 같은 게 말도 안 되죠. 그죠?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가입 당시에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해서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인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79번
장애인 전용 보험 2 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1번. 일반 보험에 비해서 우대를 받으니까 당연히 저렴합니다. 두 번째. 일반 보험보다는 납입 보험료에 대해 더 높은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틀렸는데, 자, 한도는 일반 보장성 보험이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나 둘 다 한도는 100만 원으로 동일하죠. 뭐가 다릅니까? 세액공제율이 다르죠.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15%. 그죠? 한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가입 당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이게 뭐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간다 그랬으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4번.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장애인을 수익자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생명보험 협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암기해야 되실 내용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에서는 질병과 상해는 보장하지만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선입견이죠. 이게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해서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겠죠. 질병, 상해, 암, 사망 다 보장을 합니다. 개인 보장성 보험, 단체 보장성 보험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전용 보험의 세제 혜택에 대하여 조세특례 제한법과 상속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 수익자로, 장애인을 수익자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 가지고 연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되죠. 그래서 상속 및 증여세법 적용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조세특례 제한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이죠. 그죠?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80번 연금보험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자, 공통으로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 연금보험에서 위험보장기간인 제1보험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죠. 그 기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됩니다. 가는 책임준비금입니다. 자, 나도 그러면 정답이 책임준비금인지 한번 살펴보죠. 어린이 보험에서 만 15세 미만 사망 시에는 납입 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을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공통되는 용어는 2번 책임준비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연금 지급 방법은 뭐 상속연금형, 상속연금형은 뭘 그러면 상속하는 겁니까? 적립금은 상속을 하는 거죠. 2세대한테. 그리고 지급받는 것은 이자만 지급받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시험 문제에 여러 번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상속연금형입니다. 그래서 적립금 및 적립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요렇게 지문이 꼬아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딱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연금 지급 방법은 상속연금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의 위험보장기간, 1보험기간이죠. 연금 지급기간은 일부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과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중복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험보장기간인 1보험기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 앞서서 봤죠.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81번 보겠습니다. 연금보험 2. 자, 연금보험의 지급 방법 나오네요.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1번. 대부분의 연금보험은 위험보장기간과 연금 지급기간으로 구별이 된다. 맞는 얘기죠. 1보험기간, 2보험기간이죠. 2번. 종신연금형은 종신 동안 받는 거죠.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동안 평생 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종신연금형이 되겠죠. 3번.
종신연금형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의 경우 특징이 뭐였습니까? 연금 개시 이후에는 절대 해지가 안 된다. 요거였죠.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4번 상속연금형은 피보험자의 생존 기간 동안 이자만 지급한다. 정답은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조기 퇴직자 증가 따라 퇴직금 등을 일시에 납입하고 바로 일시에 목돈을 납입을 하고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일시납하고 즉시 연금을 받는 일시납 즉시연금을 의미하는 상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상속연금형은 생존기간에 적립금과 적립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 뭐가 틀렸죠?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내용이죠.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받는 방식이지 적립금은 지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 적립금은 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 종신연금형의 경우에 연금 지급 개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세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다. 일단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죠. 소득세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얘는 옛날에 우리 소득공제 때 얘기니까 예, 이 부분은 모든 내용이 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두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82번 세제적격 연금저축 보겠습니다. 세제적격 다음 중 연금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죠. 1번 1994년에 세제지원 개인연금저축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2번 2001년부터 소득공제 범위 확대, 연금세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연금저축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번 2013년부터 세제적격을 위한 가입 나이 제한이 폐지되었고 근거법령이 소득세법으로 변경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변경되었다. 맞네요. 2014년부터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방식에서 소득공제 방식으로 변경됐다. 얘를 바꿔놨네. 그죠? 지금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게 1994년, 2001년, 2013년, 2014년 연도가 나오면 이것까지 다 암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내용만 보시면 돼요. 내용만.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분기 1,800만 원이다. 요것도 많이 나와요. 요거 속여 먹으려고. 분기 1,800만 원이 아니라 연간 1,800만 원이죠. 연간 1,800만 원.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최소 보험료 납입 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이죠. 최소 납입 기간은 5년이다. 세 번째,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가입은 만 20세 이상일 경우 가능한. 이렇게 얼핏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가입 나이 제한은 아예 없습니다. 폐지가 되었다라는 점에 여러분께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 중 근로자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연금, 퇴직급여, 보험금이죠. 퇴직보험금, 퇴직급여가 적립금의 운용 수익과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 자,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 잘 모르시겠으면 내용을 잘 보지. 기여, 급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결국 이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입니다. 급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확정되어 있잖아요. 월급이 왔다 갔다 하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는 확정급여형 제도를 의미합니다. 얘는 뭐 암기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여하는 데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여형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는 변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여형 제도 DB형은 급여는 확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얘는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 계속 구별을 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근로자 추가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의 연간 한도액은 말이 좀 어려운데요.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최대 한도는
700만 원이다. 예, 무조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연금 계좌가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700만 원 하든지 아니면 퇴직연금 납입액만 700만 원도 가능합니다. 근데 연금 계좌만 700만 원은 안 됩니다. 왜? 얘가 한도가 400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만 여러분께서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근로자의 숫자 제한이 있었어요.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10인 미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장은 다 퇴직연금 제도에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IRP네요.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연금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서 사전에 결정된다. 자, 개인형 퇴직연금은 얘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얘는 DC형하고 똑같습니다. DC형은 확정 기여형이죠. 기여형은 사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동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서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성과에 따라서 변동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84번 퇴직연금 2 보겠습니다. 다음 중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산관리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퇴직급여는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고요. 일시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이 이것도 변액보험 판매 마찬가지입니다. 변액보험도 판매 자격이 있어야 판매를 할 수 있듯이 퇴직연금도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4번,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설정 사용자는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죠.는 뭐뭐 이상 가입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요거 이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매년 1회,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예, 괄호가 있어서 제가 언뜻 눈에 안 들어왔는데, 예, 기간을 얘기하는 거네요. 매년 1회.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기업형 IRP는 개인형 IRP, 기업형 IRP로 나눠지는데 상시 근로자 5인이 아니라 10인 미만입니다. 10인 미만. 얘도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IRP 제도가 이게 확대가 되면서 개인 자영업자도 다 가입이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가 기업형 IRP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에 가입할 수가 없다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금방 다 가입이 가능해졌다.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 번째, 퇴직연금 사업자는 은행 오케이, 증권회사 오케이, 근로복지공단 오케이, 보험회사 오케이, 상호저축은행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포함되는 게 조금 특이한데 여러분께서 다 금융기관만 생각을 하시다가 갑자기 근로복지공단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혼동이 될 수 있는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85번 변액보험 1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이 변동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변액보험이죠. 예, 1번 지문은 맞습니다. 2번 변액보험은 안정성을 좀 더 중시하는 상품이 아니라 수익성을 중시하는 상품이죠.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투자 실적이 악화가 되게 되면 환급금,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입니다. 4번 자산 운용 구조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상품, 그러니까 펀드죠. 펀드, 수익증권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 바로 변액보험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안정성이라고 하는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종신,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둘 다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장하는 최저 사망보험금은 기본 사망보험금을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액연금이라든지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과 같이 저축성 변액보험에서 보장하는 최저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장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유니버셜 보장형과 같은 보장성, 연금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과 같은 저축성 두 가지를 나눠서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무엇을 보장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꼭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중도 해지 시에 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한다. 자, 기납입보험료를 연금보험에서 보증하는 것은 최저연금 적립금이나 아니면 최저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보증을 하지, 중도 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품도 중도 해지 시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별해 주세요. 두 번째, 다른 펀드로 변경 불가능하다. 펀드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펀드 변경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이 매월 변동한다. 변액종신보험은 변동보험금의 계산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매월 변동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해지 환급금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변액종신이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적립형 변액연금보험 모든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은 매일 변동합니다. 매일. 그러면 매월 변동하는 것은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의 사망보험금만 매월 변동한다. 이렇게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투자 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도 해지 환급금에 대한 최저 보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해지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품도 최저 보증하지 않는다로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 유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별표 하나 더 해야죠. 86번 변액보험 2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에서 공시, 변액보험의 공시 내용과 제공 시기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겠습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보죠. 계약 관리 내용.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관리 내용이 있겠네요. 그죠? 이 계약 관리 내용이나 자사운용 보고서는 매 분기 1회 이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C가 되겠네요. 운용설명서는 언제요? 운용설명서는 막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를 할 때 이렇게 운용됩니다.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체결 권유를 할 때 이렇게 운용이 됩니다.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체결이 됐으니까 약관을 배부를 하겠죠. 가는 A, 나는 B, 다는 C 이렇게 되겠네요. 틀렸고 가가 A.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서 보험계약 정보를 통보하는 주기는 분기별 1회 이상. 그래서 변액보험에서 어떤 주기로 뭘 통보합니까? 이걸 물어보시게 되면 자사운용 보고서든 보험계약 정보든 다 분기 1회, 반기 연 1회 이거 다 아닙니다. 분기 1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적립금에 대한 최저 보증을 당연히 해주죠. 변액연금은 사망보험금도 최저 보증을 받을 수 있고요. 최저연금 적립금도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최저 보증을 가진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적립형은 저축성, 보장형은 보장성이죠. 그죠? 최저 사망 보증 설정 및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이 동일하다. 이건 이제 변액 유니버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과 적립형은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죠. 하나는 보장성, 하나는 저축성이라는 것을 제가 구별을 했습니다. 세 번째, 변액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계약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보험계약 정보를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자, 보험계약 정보를 분기별 1회 이상 통보하는 건 맞죠? 근데 일반 계정의 일반 보험은 1년 이상 지난 계약을 대상으로 하지만 변액보험은 가입과 동시에 분기를 따져서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통보 주기가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계약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 자, 개인 계약자가 가입한 변액보험의 계약 관리 내용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 개인의 개인 정보를 생명보험협회에 다 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면 가입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의 계약 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